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민용이도 있잖아요. 금옥의 떨리는 목소리가 카페 민들레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힘겹게 일어선 그녀의 얼굴은 이미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무철은 금옥을 바라보며 차디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 그토록 따뜻했던 무철 아저씨는 온데간데 없고 복수의 화신이 되어버린 냉혹한 남자만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거든요. 금옥 씨,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죠? 무철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규태를 위해 자신을 속였던 배신감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얼려버린 것이었어요.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거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옥은 두 손으로 불룩한 배를 감싸 안으며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아이를 지키려는 어머니의 절절한 본능이 그녀의 목소리를 더욱 애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용이는 아직 12살밖에 안 된 어린애예요. 어른들 싸움에 왜 아이까지 끌어들이세요? 금옥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주르륵 떨어졌어요. 임신으로 예민해진 감정과 극도의 스트레스가 그녀를 더욱 절망적으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무철의 표정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 차갑고 잔인한 미소만이 그의 입가에 떠올랐습니다. 그건 규태가 생각했어야 할 문제죠. 애초에 그런 더러운 짓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 말에 금옥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무철 아저씨, 제발이요. 민용이만큼은 봐주세요. 그 애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무철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럼 당신은 아셨겠네요. 규태가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금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규태의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 증거를 숨겼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그 일로 인해 미자에게 배신감을 안겨주었고 지금은 민용이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된 것이었죠. 저는 그냥... 금옥이 말을 더듬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한 일이었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참혹할 줄은 몰랐어요. 그냥 뭐가요? 무철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였죠. 그때 카페 문이 벌컥 열리며 진태가 뛰어들어왔어요. 형수님 괜찮으세요? 진태는 금옥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철을 보자 진태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무철 씨 임신한 여자한테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닙니까? 심해요? 무철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40년 친구를 배신하고 속인 것보다 더 심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진태는 할 말을 잃었어요. 형이 저지른 일이 너무나 명백하고 거대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고한 아이들까지 고통받게 할 수는 없었어요. 무철 씨, 형이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민용이와 뱃속 아기는 무슨 죄가 있어요? 진태가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죄요? 무철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규태의 피를 받고 자라나는 것 자체가 죄 아닌가요? 그 잔혹한 말에 금옥은 충격에 몸을 떨었어요. 뱃속 아기까지 저주하는 무철의 모습에 공포감이 밀려왔거든요. 무철 씨,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진태가 분노하며 일어섰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까지 그런 말을 하다니요. 안 돼요? 무철이 진태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럼 규태가 내 인생을 망가뜨린 건 되는 거고요? 그 순간 금옥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신음소리를 냈어요. 아, 아파요. 스트레스로 인한 자궁수축이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형수님 괜찮으세요? 진태가 급히 금옥을 부축했어요.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진태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금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쉬면 될 것 같아요. 금옥은 의자에 앉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하지만 계속되는 복통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철은 그런 금옥의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규태에게 전해주세요. 이제 시작이라고 말이에요. 무철이 카페를 나가려는 순간 금옥이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무철 아저씨, 진짜 마지막 부탁이에요. 민용이한테만은 손대지 마세요. 하지만 무철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금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 때문에
아이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된 현실이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거든요. 진태는 그런 금옥을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형이 저질러 놓은 일의 후폭풍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한편 카페를 나선 무철은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최규태 가족들 재산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부인과 아들 명의로 된 것들까지 모두 찾아서 동결시켜주세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요. 무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무철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어요. 규태야, 이제 정말 시작이다. 내가 나에게 준 고통을 100배로 되돌려줄 테니까 각오해라. 과연 무철의 잔혹한 복수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요? 그리고 무고한 민용이와 금옥의 뱃속 아기는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복수의 화신이 되어버린 무철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석진의 목소리가 부뚜막 사무실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의 손에는 대식이 몰래 감춰두었던 진통제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석진은 아버지를 찾아왔다가 책상 서랍에서 우연히 이것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온갖 종류의 진통제와 소화제, 그리고 무서운 이름들이 적힌 처방전들이 가득했거든요. 대식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들키면 안 되는 걸 들켰다는 절망감이 그의 표정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아, 그건 그냥 석진아. 대식은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 정말 아프신 거예요? 석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자꾸 배를 움켜잡고 인상을 찌푸리던 모습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마다 체했다며 둘러댔던 아버지의 거짓말이 이제야 명확해진 것이었죠. 대식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들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고 걱정으로 가득했거든요. 석진아, 아빠가 많이 아프다. 대식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뭐가 아프세요? 어디 가요? 석진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공포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약을 먹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간이야. 간에 종양이 있어서 의사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대식이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고통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수술이요? 그럼 언제부터 하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석진의 목소리는 원망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당첨금 때문에 싸우고 있을 때 아버지는 혼자 이런 고통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괴롭혔거든요. 무철이 소송까지 걸어서 너희들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병 얘기를 하겠니? 대식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하게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석진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어요. 아버지의 건강보다 사업과 돈을 우선시했던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밀려왔거든요. 너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얼마 전 서우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업이 뭐가 중요해요? 아버지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석진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동안 팜투마켓 사업에만 몰두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석진아, 괜찮다. 아빠는 괜찮아. 대식이 아들을 달래려 했지만 석진은 이미 핸드폰을 꺼내고 있었어요. 뭐라는 거야? 대식이 물었습니다. 병원에 전화드려야죠. 수술 언제 받으세요? 빨리 받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석진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아버지를 당장이라도 병원으로 데려가고 싶었거든요. 안 돼, 석진아. 지금은 안 돼. 대식이 석진의 손을 잡으며 말렸어요. 무철이 소송 때문에 당첨금이 동결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하겠냐는 현실적인 걱정이 앞섰습니다. 돈은 제가 마련할게요. 팜투마켓 투자금으로라도. 석진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대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은 내 사업 자금이잖아. 아빠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할 수는 없어. 대식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담겨 있었어요. 꿈이 뭐가 중요해요? 아버지가 계셔야 꿈도 있는 거잖아요. 석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바로 그때 부뚜막 문이 열리며 아진이 들어왔어요. 오빠, 무슨 일이에요?
왜 둘 다 울고 계세요? 아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지나 아버지가. 석진이 말을 꺼내려다 멈췄어요. 아진에게까지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야 하는지 망설여졌거든요. 아진이는 몰라도 돼. 대식이 급하게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진은 책상 위에 놓인 약봉지들을 발견했거든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약봉지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던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간암수술 전 투약, 말기 환자용 진통제. 아진이 처방전을 읽어내려가는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말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많이 아프세요? 아진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대식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자식들의 간절한 눈빛 앞에서 그는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미안하다, 아진아. 아빠가 너희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그 말에 아진은 주저앉으며 오열했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힘들어할 때마다 돈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주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거든요. 오빠, 엄마는 아세요? 아진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아니야. 엄마도 몰라. 석진이 대답했습니다. 이혼한 상황에서 해숙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야 하는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부뚜막 문이 또 열렸어요. 이번에는 해숙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당첨금 문제로 대식과 상의할 일이 있어서 온 거였죠.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워? 해숙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그리고 아진과 석진의 빨간 눈을 보고는 뭔가 큰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엄마. 석진이 해숙을 보며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어요. 해숙은 책상 위에 약봉지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설마? 대식은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숨기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해숙아, 미안해. 내가 많이 아프다. 해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혼을 했다고 해도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거든요. 그가 혼자 이런 고통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당신 바보야.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해숙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부뚜막 안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돈 문제로 갈라졌던 가족들이 대식의 병 소식 앞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 감동적인 재회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곧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들을 다시 괴롭히기 시작할 테니까요. 무철의 소송과 당첨금 동결, 그리고 막대한 수술비까지. 대식의 가족들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이 소송하는 거 아니야. 무철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집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미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뭐 때문인데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무철의 눈빛에서 그 무서운 진실을 읽어낼 수 있었거든요. 내 목적은 김대식 그놈 끝까지 괴롭히는 거야. 무철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미자는 자신이 결혼한 남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수에 사로잡힌 무서운 괴물이었거든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 친구를 그렇게까지 괴롭히겠다니 남편의 변한 모습이 두려웠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무철이 비웃듯 말했어요. 40년 동안 나를 개 취급하고 뒤에서 비웃고 속여온 놈들한테 복수하는 게 이상한가요? 미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대식과 규태가 무철을 배신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복수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여보, 그래도 절반의 당첨금으로 만족하면 어떨까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남편의 복수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절반이요? 무철이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어요. 당신도 내 편이 아니군요. 모두가 다 똑같네요. 그게 아니라 여보. 미자가 급하게 해명하려 했지만 무철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나를 40년 동안 바보로 만든 놈들한테 왜 관대해야 하죠?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당신은 알기나 해요? 무철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원한이 가득했습니다.
미자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배신당한 상처가 얼마나 깊었으면 이렇게까지 변했을까 싶었거든요. 여보, 저도 당신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복수만 생각하면서 살면 당신만 괴로워져요. 미자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나는 상관없어요. 무철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복수를 완성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말이죠. 바로 그때 무철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떻게 됐나요? 무철이 전화를 받았어요. 미자는 남편의 표정을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아, 그래요? 내식이 엽고소를 했다고요? 무철의 얼굴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어요. 오히려 더 재미있어졌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좋아요. 그럼 우리도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될 것 같네요. 무철이 차갑게 말했어요. 미자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24시간 감시해주세요. 내식이 하는 모든 일을 다 보고해주시고요. 무철의 지시는 치밀하고 냉혹했어요. 전화를 끄는 무철을 보며 미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여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24시간 감시까지 하시겠다고요? 심해요? 무철이 미자를 노려봤어요. 40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든 게 더 심하죠. 그래도 한때는 친구였잖아요. 미자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무철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친구요? 친구가 그런 짓을 하나요? 무철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친구라는 이름으로 40년 동안 나를 이용하고 배신한 놈들이 친구라고요? 미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잔혹한 복수를 지켜볼 수만은 없었거든요. 여보, 제발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계속 복수만 하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거예요. 미자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요? 무철이 비웃었어요. 이미 모든 게 돌이킬 수 없게 됐어요. 놈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태아가 들어왔어요. 아빠, 엄마, 무슨 일이세요? 분위기가 이상한데요. 태아는 부모님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무철이 태아에게 짧게 대답했어요. 아들에게까지 자신의 복수 계획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태아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아빠가 요즘 너무 차가워졌거든요. 예전에 따뜻했던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무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빠, 혹시 대식 아저씨랑 무슨 일 있어요? 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말에 무철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대식 아저씨라니, 그 배신자를 아직도 아저씨라고 부르다니 기가 막혔거든요. 앞으로 그 사람 이름 입에 올리지 마. 무철이 차갑게 말했어요. 태아는 아버지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태아야, 아빠가 지금 예민하시니까 들어가 있어. 미자가 아들을 방으로 보냈어요. 아들까지 이 복수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태아가 방으로 올라간 후 미자는 다시 무철에게 간청했어요. 여보,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그만하라고요? 무철이 미자를 쳐다봤어요. 당신도 나를 이해 못하는군요. 40년 동안 바보 취급당한 사람의 마음을 말이에요. 이해해요. 정말 이해해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거예요. 미자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무철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큰일이요? 무철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미 내 인생에는 큰일이 일어났어요. 40년 친구들한테 배신당한 것 말이에요. 무철은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앞으로 누구도 내 복수를 막을 수 없을 거예요. 대식이든 규태든 끝까지 가볼 테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무철은 서재로 들어가 버렸어요. 미자는 혼자 거실에 남아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변해버린 현실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이 복수의 끝은 어디일까? 남편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 돈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서재에서는 무철이 책상에 앉아 복수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있었어요. 대식의 엮고소 같은 건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오히려 더 재미있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김대식, 이제 정말 시작이야. 내가 나에게 준 40년의 굴욕을 100배로 되갚아줄 테니까 각오해라.
무철의 눈빛에는 차가운 복수심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철의 복수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요? 그리고 미자의 간절한 부탁은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복수의 화신이 되어버린 무철 앞에서 모든 것이 파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시계 바늘이 11시를 가리키고 있을 때였어요. 금옥은 민용이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 무철과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바로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 금옥은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금옥아, 나야. 규태야. 문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금옥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며칠째 연락이 끊어졌던 규태가 갑자기 나타난 거였거든요. 규태 씨, 정말이에요? 금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문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무철이 24시간 감시를 시킨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빨리 문 열어줘. 나 지금 도망 중이야. 규태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정말로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금옥은 결국 문을 열었어요. 규태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못한 듯 수염이 덥수룩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규태 씨, 어떻게 된 거예요? 금옥이 규태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며 물었어요. 하지만 규태는 창문을 통해 밖을 계속 살피고 있었습니다. 무철이 그놈이 날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해. 재산은 다 동결됐고 경찰들은 나를 찾고 있어. 규태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금옥은 규태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금옥아, 나와 함께 떠나자. 규태가 갑자기 금옥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의 눈빛은 간절했지만 동시에 절망적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금옥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거든요. 우리 아이와 함께 새로 시작하자. 외국으로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살자고. 규태는 금옥의 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뱃속 아기가 자신의 마지막 희망 같았거든요. 하지만 금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민용이는 어떻게 해요? 그 애를 두고 갈 수는 없어요. 민용이도 데려가지. 우리가 함께 키우자. 규태의 제안은 절망적이었어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규태 씨, 정신 차리세요. 민용이는 학교도 있고 친구들도 있어요. 어떻게 갑자기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어요? 금옥이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무철이 그놈 때문에 나는 이제 정말 끝이야. 감옥에 가면 우리 아이는 아빠도 없이 자라야 해. 규태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갔어요. 금옥은 규태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남자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고통스러웠거든요. 우리 아이만이라도 지켜야 해. 금옥아, 제발 나와 함께 가자. 규태가 금옥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금옥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민용이를 버리고 갈 수는 없었거든요. 규태 씨, 저는 못 가요. 민용이가 있는 한 이곳을 떠날 수 없어요. 그 말에 규태는 더욱 절망했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나 혼자 가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규태 씨. 도망가는 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금옥이 규태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사과하는 게 맞잖아요. 사과라고. 규태가 비웃듯 말했어요. 무철이가 사과 따위 받아줄 것 같아? 그 사람은 나를 완전히 망가뜨릴 때까지 안 멈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져야죠. 금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뱃속 아이를 위해서라도 규태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랐거든요. 바로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규태는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이런, 들켰나? 규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철이 보낸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규태 씨, 뒷문으로 나가세요. 금옥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규태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금옥아, 정말 마지막이야. 나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규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했어요. 못 가요. 민용이 없이는 못 가요. 금옥의 대답은 확고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거칠고 위협적인 소리였습니다. 최규태 씨,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나오세요. 문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규태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금옥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거든요. 빨리 뒷문으로 나가세요. 금옥이 규태를 뒷문 쪽으로 밀어냈어요. 하지만 규태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제 그만 도망 다니는 것도 지쳤어. 규태가 체념한 듯 말했어요. 더 이상 도망칠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규태 씨, 그럼 안 돼요. 우리 아기는 어떻게 해요? 금옥이 규태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어요. 미안해, 금옥아. 내가 너무 무능해서 우리 아이한테 이런 고생을 시키게 됐어. 규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어요. 이제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금옥은 규태를 붙잡고 울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남자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우리 아이만큼은 잘 키워줘. 규태가 금옥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빠가 되기도 전에 아이와 헤어져야 하는 현실이 비참했습니다. 문 밖의 소리는 점점 더 다급해졌어요. 곧 문을 부수고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규태와 금옥의 마지막 만남도 이제 정말 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과연 규태는 이대로 붙잡힐 것인가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금옥과 뱃속 아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한밤중에 벌어지는 절망적인 추격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너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석진이 서우의 손을 꽉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팜투마켓 사무실 안은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오빠 하지만 예원 언니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서우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현실적인 문제들을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예원이는 신경 쓰지 마. 이제 투자자들한테도 확실히 말할 거야. 석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서우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을까요? 투자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저 때문에 더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서우는 자신 때문에 석진의 사업이 망가질까봐 걱정이 앞섰어요. 바로 그때 석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석진은 전화를 받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아버지가 어떻게 됐다고? 석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우는 그런 석진을 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지금 당장 갈게. 석진이 전화를 끊고 급하게 일어났어요. 아버지의 병이 들통난 상황에서 가족들이 모두 모여있다는 아진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오빠 무슨 일이에요? 서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대. 간에 종양이 있어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석진의 목소리는 충격과 절망으로 떨렸어요. 어머, 그럼 빨리 가보세요. 서우가 석진을 재촉했어요. 하지만 석진은 서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우야, 나 지금 정말 혼란스러워. 아버지 병원비도 걱정이고 사업도 걱정이고. 석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빠 울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서우가 석진을 위로했지만 사실 그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석진에게 사랑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서우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 때 내가 내 곁을 떠나면 어떻게 하지? 석진이 서우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오빠, 제가 언제 떠난다고 했어요? 서우가 석진의 볼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때 팜투마켓 사무실 문이 열리며 예원이 들어왔어요. 석진 오빠, 투자자 미팅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원은 서우를 보고는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예원아,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야. 석진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병 소식에 투자 미팅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예원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석진이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그럼 더욱 투자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 예원의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석진에게는 차갑게 들렸어요. 예원 언니, 지금 그런 말씀 하실 때예요? 서우가 예원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사람이 아프다는데 돈 얘기부터 하다니 기가 막혔거든요. 서우야, 내가 뭘 알아? 사업이 얼마나 현실적인 건지 모르면서. 예원이 서우를 향해 차갑게 말했어요. 두 사람 그만해. 석진이 중간에 끼어들며 말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두 여자가 싸우는 모습을 보기 싫었거든요. 오빠, 저는 먼저 갈게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서우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예원과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기 싫었거든요. 서우야, 잠깐만. 석진이 서우를 붙잡으려 했지만 서우는 이미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오빠, 아버님 얼른 쾌차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오빠도 힘내세요. 서우가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우가 나간 후 예원이 석진에게 다가왔어요. 오빠, 서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요. 지금은 사업에 집중해야 할 때예요. 예원아, 너도 그만해. 석진이 예원을 밀어내며 말했어요. 아버지 병 소식에 충격받은 상황에서 예원의 말들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오빠, 제가 잘못 말했나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원이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현실적이라고? 석진이 예원을 노려봤어요. 너는 정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없구나. 그 말에 예원의 얼굴이 상처받은 표정으로 변했어요. 오빠, 저는 오빠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요. 나를 위해서라고? 석진이 비웃듯 말했어요. 너는 항상 내 자신을 위해서만 생각하잖아. 예원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석진의 차가운 시선이 너무 서러웠거든요. 한편 서우는 팜투마켓 사무실을 나와 길을 걸으며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석진을 사랑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오빠가 정말 저를 필요로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힘들 때 기댈 사람이 필요한 걸까? 서우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때 서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석진에게서였습니다. 서우야, 미안해. 예원이 때문에 기분 나빴지? 나한테는 내가 제일 소중해. 서우는 그 문자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석진의 마음은 알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부뚜막에 도착한 석진은 가족들이 모두 모여있는 모습을 봤어요. 해숙과 아지는 울고 있었고 대식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석진이 대식에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석진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희들한테 걱정 끼쳐서. 대식의 목소리는 힘없었어요. 무슨 걱정이에요? 빨리 수술 받으시면 되잖아요. 석진이 말했지만 대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수술비가 문제야. 무철이가 소송을 걸어서 당첨금도 동결됐고. 대식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돈은 제가 마련할게요. 석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과연 석진은 아버지의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팜투마켓 사업과 사랑, 그리고 가족 중에서 석진은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나는군요. 금옥이 뒷문으로 도망치는 규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곧 문이 부서질 것만 같았습니다. 최규태 씨,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나오세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무철이 보낸 사람들이 분명했거든요. 금옥은 배를 움켜쥐며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자궁 수축이 더욱 심해졌거든요. 아파요. 우리 아기, 괜찮을까요? 바로 그때 뒷문이 벌컥 열리며 규태가 다시 뛰어들어왔어요. 뒷문에도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규태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금옥을 바라봤어요.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더 이상 없었거든요. 현관문이 드디어 열렸어요. 무철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로는 몇 명의 남자들이 따라왔어요. 무철의 얼굴에는 차가운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최규태, 오랜만이네. 무철이 규태를 보며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40년 친구를 이렇게 추궁하는 자신의 모습이 섬뜩하면서도 만족스러웠거든요. 무철아, 제발. 금옥이만은 건드리지 마라. 규태가 마지막 힘을 다해 애원했어요.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지만 금옥과 뱃속 아기만은 지키고 싶었거든요. 건드리다니 내가 언제 금옥 씨를 건드렸나? 무철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스스로 고생하는 거지. 금옥은 그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더욱 절망했어요. 사랑하는 남자와 뱃속 아기 그리고 민용이까지 모두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거든요. 한편 부뚜막에서는 대식의 가족들이 모여 앉아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병 소식에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언제부터 아셨어요? 해숙이 눈물을 훔치며 물었어요. 이혼했다고 해도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혼자 이런 고통을 감당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찢어놓았거든요. 몇 달 전부터 알았어. 하지만 너희들이 당첨금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하겠어? 대식의 목소리는 힘없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한심했으면요. 아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돈 때문에 싸우고 있었다니 자신들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빨리 수술 받으시고 건강해지세요. 석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대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철이가 소송을 걸어서 당첨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하겠냐는 현실적인 걱정이 앞섰거든요. 바로 그 순간 부뚜막 문이 열리며 미자가 들어왔어요. 대식 씨, 안녕하세요. 미자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남편 무철의 과도한 복수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미자 씨? 대식이 놀라며 미자를 바라봤어요. 무철의 아내가 이 시간에 찾아온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대식 씨가 많이 아프시다고 들었어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남편한테는 비밀로 하고 온 거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대식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우리 무철이가 너무 심하게 나갔어요. 40년 친구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미자의 말에 대식의 가족들은 조금 희망을 가졌어요. 미자 씨가 무철 씨를 설득해 주실 수 있나요? 해숙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해보겠어요. 하지만 확신은 못 드려요. 무철이가 너무 화가 나 있거든요. 미자의 말에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때 다시 금옥의 집에서는 무철과 규태의 마지막 대결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나를 속이고 이용한 죗값을 치러야지. 무철이 규태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무철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금옥이와 아이들만은 용서해줘. 규태가 무릎을 꿇으며 빌었어요. 용서라고? 무철이 비웃었어요. 내가 나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금옥은 그런 모습을 보며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배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스트레스로 인한 출혈까지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규태 씨, 저 정말 아파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금옥이 힘겹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규태는 금옥에게 달려갔어요. 금옥아, 괜찮아? 병원 가자. 하지만 무철은 그런 규태를 막아섰어요. 어디 가려고? 아직 우리 할 얘기 안 끝났는데. 무철아, 제발. 금옥이가 위험해. 규태가 절규했어요. 그건 내가 생각할 문제야. 무철이 차갑게 말했어요. 바로 그 순간 금옥이 쓰러졌어요. 임신 중 극도의 스트레스와 쇼크로 인해 의식을 잃은 거였습니다. 금옥아, 금옥아. 규태가 금옥을 안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금옥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무철도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임신한 여자가 자신 때문에 쓰러진 상황에 당황했거든요.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해. 규태가 금옥을 안고 일어났어요. 그때서야 무철이 길을 비켜줬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냉혹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규태는 체포될 위기에 처했고 금옥은 응급실로 실려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식은 죽을 병에 걸렸고 가족들은 수술비 걱정에 절망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 모든 위기들이 어떻게 해결될까요? 무철의 복수는 어디까지 갈 것이며 금옥과 뱃속 아기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식은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107화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갈등이 폭발하는 순간 누군가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거예요. 절대 놓칠 수 없는 대운을 잡아라. 107화를 기대해주세요.